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GTX 발표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전세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값은 무려 39주째 치솟고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형이 최근 2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비슷한 평형이 지난해 3월 18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해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 전용 154제곱미터 전세도 20억 원의 계약이 이뤄졌는데 한 달 사이 5억 원이 상승한 겁니다. 개학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목동 학군지로 쏠린 겁니다. 주변이 모군중학교, 모군초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이면 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학기가 겹쳐서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 유명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억 8천만 원 수준이었던 전세가가 불과 한 달 사이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월요일날 전세 물건이 별로 없죠.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갱신 청구된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9달째 상승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뜻하는 전세가율도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고금리에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 전문가들은 전세값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빌라라든지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고요. 이런 아파트의 경쟁력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면서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공급의 통로인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전세 가격을 추가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난 심화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은평구 갑선거구는 3인 경선을 치르게 됐고 은평구 을은 우선 추천으로 본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오후 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은평구 갑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남기정 전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합니다. 은평구 을 선거구에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우선 추천은 당이 특정 후보를 지정해 내보내는 전략 공천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장성호 전 원장은 영등포 을 선거구에 지원했는데 지역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독거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는 세탁소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침구류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해 배달까지 하는 원스톱 지원 사업인데요. 양천구는 이를 위해 최근 지역 24개 세탁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부부 노인,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계층 1000가구로 가구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은평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나섭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올해 긴급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 인상됐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19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엽니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영 의원은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도정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포에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로 편입되면 마치 김포가 장밋빛 인생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지방세 수입 축소,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와 중과세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기도의 소유 자산도 모두 서울시로 이전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김포는 경기도의 보석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라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도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없으며 달라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0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에서만 1000여 명을 비롯해 이대 목동병원 등 서울에서만 2000여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천 성모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인천에서도 60%인 32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기 북부 거점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도 절반인 5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전공의 13,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들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일정을 변경하고 응급실 운영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들이 직접 당직을 서는 등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공포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형 병원 전공의의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혼란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자,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외래 진료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진료를 연기할 수 있지만 각종 암과 장기 이식, 출산 등 수술이 필요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수십 건의 수술이 연기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면서도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불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불편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 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장기화되길 않기를 바라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 환자가 또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진이 이렇게 해서 치료를 못 한다고 보면 상당한 몸에 이상이 올 텐데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병원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병원들은 우선 비상진료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나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고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전문의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 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주 정도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전공의들이 하던 뭐 레포트 쓰는 거라든지 환자 수술의 이제 관리 그런 건 전부 다 교수가 해야 되니까 수술이 아무래도 미뤄질 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하던 걸 혼자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의 의료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고통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먼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등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갈등에 대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모범을 우리 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캡틴 손흥민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축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축구 대표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교 폭력 상황을 언급하며 가해자는 폭력을 숨기고 자신을 방어하는 등 갈등이 화해로 풀리기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며 손흥민 선수가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해 지금의 갈등을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오가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이용객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인천항 5개 항로의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668명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 476명보다 40.3%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항로별 하루 평균 이용객은 내닌강 204명, 스다오 177명, 옌타이 128명, 웨이하이 85명, 칭다오 7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하루 평균 843명의 7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여가 녹지 등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인데요.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는 231억 원의 예산으로 42개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